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TQQ ETF 일단 프리장에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나 저는 121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 이제 121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이제 별도로 SPXL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SLXL, FNGU, BLZ 관련해서 오늘 저점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나스닥 특히나 이제 기술주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는 방어를 해주면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상 마지막 쯤에서는 이제 앞으로 개별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급성장하는 기업들, 레비뉴 매출 자체가 많이 이제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 기업들을 몇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고요. 술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회원간의 단체 대화방 이렇게 초대를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TQQ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하락 흐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프리장에서 하락이 이 어느 정도 이제 121선 라인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나스닥은 오미크론, 유럽에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의 금리 인상과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례들을 보면 이 대략적으로 이제 10월 초를 보면은 이 120선 라인에서 터치를 하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장중에는 이제 그리고 며칠 동안은 120선 라인을 하회했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5월 중순에서도 이 120선 부근에서 반등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현재 이제 3월달 초에도 마찬가지로 120선 부근을 터치를 하면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3월 중순에도 마찬가지로 이 TQQ ETF가 121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TQQ 같은 경우는 121선 라인이 대략적으로 이제 144불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로 줍줍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RSI는 45점 이사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TQQ ETF는 이 121선을 지켜준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11월에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지만 121선을 지켜주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SPXL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XL S&P 500의 이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TQQ나 SPXL을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내년까지 무난하게 30%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며, 그 이유는 이제 증시 자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내년까지 무난하게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더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제 10%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SPXL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 라인보다는 이 61선 라인을 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PXL 현재 61선 라인이 이제 119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이전 사례들을 보면 물론 이제 지난번 사례에 이제 121선 아래까지 하회를 하였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61선을 지켜주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에서도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월, 3월, 그리고 3월 중순, 지금 5월 중순, 6월 초, 7월 중순 이렇게 지금 60일선을 지켜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SPXL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SPXL 많이 빠진다라면 60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인 가격대는 이제 127불대에서 130불대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XL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도 현재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빠져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60일선 라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SLXL 저는 ETF 관련해서 54.5불대에 지금 이제 매수가를 걸어두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FNG와 BLZ 중에는 FNG보다는 BLZ에 이제 매수가를 걸어 놓았는데, BLZ 같은 경우는 23.5불에 진정가 매수를 걸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하락 흐름 나오고 있지만 다시 저는 본장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FNGU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제 32불 때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BNKU는 오히려 이제 상승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흐름이 나온다라면 장중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의 60불 이상으로 올라와 준다라면 분할 매도를 들어가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보유해 나갈 생각이고요. 현재 리비안 같은 종목이 이제 큰 폭의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비안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00불 이하에서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8.42% 하락한 99.7불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100불 이하에서는 아주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종목들을 굉장히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영상에서 특히나 내일 영상에서 별도로 또 다룰 예정인데,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레비뉴 에스티메이트가 좋은 기업들, 그리고 연평균 성장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 리비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리비안의 이제 연평균 예상치를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71빌리언 달러의 레비뉴를 예상을 하지만 2022년 3.5 빌리언 달러, 2023년 8.58, 2023년 17.85 빌리언 달러, 2025년 28.47 빌리언 달러, 대략적으로 2030년까지 99.8 빌리언 달러로 이렇게 고속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연평균 성장률이 4,845%, 그 다음에 141%, 그 다음 107.9%, 59.5%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되며, 어느 정도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적절히 이제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성장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리비안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주 섹터에서는 제가 이제 일단 선호하는 종목이 이제 보잉이고요. 그다음 이제 항공주에서는 델타항공 관련해서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델타항공 제가 오늘 열성팬 인사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이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2021년 4분기 사전이익이 약 2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델타에어라인은 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4분기 매출이 114억 4천만 달러가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에 19년 4분기 대비 약 26%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2주간 매출은 19년 팬데믹 이적 수준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델타 에어라인 내년 수익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일단 이제 오미크론에도 이제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에어라인들이 이제 2022년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포트의 비중은 반드시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좋은 포트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의 포트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보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잉이 이제 프리마켓에서 0.18% 하락 흐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레비뉴가 이제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애널리스트 넘버 7명까지 2025년에 대한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그러니까 레비뉴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2021년 이제 레비뉴 에스티메이트가 65.05 빌리언, 그리고 2022년 보시면 87.01 빌리언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뭐 33.76%의 상승률, 레비뉴 상승률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3년에는 94.35 빌리언, 2024년 98.79 빌리언, 2025년도에는 104.63 빌리언으로 이 레비뉴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2026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애널리스트가 한 명밖에 이제 예상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신뢰성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2025년까지만 보아도 총 7명의 애널리스트 이상이 지금 거의 100빌리언에 가까운 레비뉴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11%, 33%, 8%, 4.7%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도 역시나 고속 성장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테슬라는 이제 900불 초반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00불 초반에서는 이제 매수하기에, 신규 진입하기에도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레비뉴 에스티메이트만 보더라도 2021년 51.2빌리언 지금 예상치가 되어 있고, 2025년까지 본다라면 2025년에 131.76빌리언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 62%, 40%, 거의 30%에 가까운 성장률, 그 이후에도 20%와 17%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준다. 특히나 지금 예상치가 2026년에 225.87빌리언으로 71%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테슬라 같은 이제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을 여전히 가져가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빅테크 종목에서 제가 최근 들어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아마존 관련해서도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2025년까지 9명에서 11명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2021년은 이제 470.25빌리언, 지금 현재 2022년 17.76빌리언, 2023년 현재 2021년 470.25빌리언, 2022년 553.77빌리언, 2023년 649.17빌리언으로 연평균 20%, 17%대의 성장률을 이 아마존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존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관련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 지금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열성팬 인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각 종목별로 예상치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나스닥이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하락장을 이제 잘 버티신다라면 반드시 큰 수익 구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영상에 자세한 이제 각 종목별로 지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종목별 섹터별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